다음은 이영안과 원장님이시네요. 이영안과의 이영훈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양력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강의는 아마도 이 식단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조금 뭔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여기 보시죠. 설탕, 과당, 밀가루를 드시지 마세요. 이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안과에서거든요. 뭐 얼마 전까지는 라식센터에서 라식 수술도 막 엄청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왜 제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당분줄이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개업을 하고 시술을 하다 보니까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요. 도저히 다리끼도 못 재겠고, 예. 애기들을 보려는데 이게 색역등 현미구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들여다봐야 되는데 앞이 깜깜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과에서는 밥만 먹고 항상 현미경 보고 컴퓨터 보고 놀면서 휴대폰 보고 거의 항상 근거리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근거리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또 라식을 해가지고요 약간 원시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살도 많이 찌고 제 방송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뚱뚱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다이어트 하면 더 안 좋아지고, 살이 찌면 그거 또 안 좋아지고 예, 거의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권유로 이제 기능의학, 영양학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모든 병의 핵심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2010 몇 년도죠? 이게 4년 2015 오늘이 7년이죠. 2015년도 여름에 찍었나요? 이게 예. 지금 수국이 이제 지고 있습니다. 예, 태종사고요. 제가 일단 식단을 먼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같이 하게 된 우리 송지연 쌤, 그리고 김준영 쌤, 양준상 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식단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6개월 만에 제가 13kg, 그리고 1년에 가까이 거의 18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호전이 됐습니다. 만성 피로도 없어지고, 저 굉장히 저질 체력이었거든요 원래. 그리고 거의 항상 불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숙면을 하게 되고, 항상 목 뻣뻣하게 살다 있다가 목 긴장도 많이 완화되고, 몸도 따뜻해지고, 탈모도 굉장히 많이 심했는데 이것도 좀 멈추고 그 다음에 노안 안경을 이제 오른쪽에 그냥 두게 됐어요. 안 쓰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쇼로 봅니다. 애기들 보는데 현미경이라도 갖다 안 대주고 맨눈으로 보면 애기 엄마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은 또 소아안과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그때 루페를 보고 이렇게 열심히 봐주는 척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항상 넘치게 되고, 일단 염증들이 많이 감소하고요. 저한테 고질병이 있었어요. 알러지. 이 알러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 환자 케이스 보이시나요? 좀 뿌옇게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는 지금 거의 유리체 혼탁이 생겨가지고 거의 지금 안저가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예.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는 부종이 와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뭐라 그러죠? 굉장히 많은 변화를, 환자를 보는 데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게 된 환자분이십니다. 지방의 누명에 나오셨던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포도막염을 앓고 계셨어요. 포도막염이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가면역 질환, 포도막염을 치료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치료법은요,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입니다. 먼저 안약을 쓰고요. 안약을 쓰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안 되면은 이제 면역억제제를 같이 쓰고, 안 되면 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로 효과가 없으면 먹는 약으로 스테로이드를 먹이고요. 그게 이제 25mg, 30mg, 40mg까지 먹이고, 그걸로도 안 되면 스테로이드 또 주사를 놓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은 당뇨를 가지고 계셨어요.
당뇨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셨어요. 그러고 눈을 멀게 되고 거의 실명까지 오셨는데 우리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질 제한식을 한번 해봅시다. 당분하고 탄수화물도 한번 줄여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했더니 4개월 만에 오른쪽처럼 바뀌었습니다. 혼탁들도 없어지고요. 부종도 깔아앉고요. 네. 제가 쓴 거라고는 안약으로 스테로이드 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범일동 시골 같은 범일동 그 조그마한 진료실에서 우리나라 어떤 전 세계 어느 대학병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저는 기적을 본 거나 다름이 없죠. 자, 이분은요. 저기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 23살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여잔 그 아주 이제 23살 여인 같은 거 어떻습니까? 아주 맛있는 거를 맛있게 먹고 막 그 데이트도 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분은 벌써 당뇨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일상생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울해서 위축된 삶을 살고 있는 친구였어요. 벌써 보시면은 여기 또 잘 안 보이시죠? 위쪽에 보면은 그 심생혈관이 많이 생겨 있는 증식성 당뇨 망막증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얀 부분들 보이시죠? 망막들이 허혈이 와가지고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동맥경화도 벌써 있습니다. 20살 초반인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하자고 했죠. 이분은 당연히 식단만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저랑 황산화 치료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듯이 여기 있는 혈관들이 줄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피도 많이 없어지고요. 허혈된 부분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레이저 치료를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레이저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망막 주변부를 전부 다 태워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얼반 죽인다는 경상도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망막을 이 중심부만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조직들이 안 남아남겠죠. 그렇게 해서 산소 요구량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망막의 황반부를 살립니다. 근데 지금 식단을 하게 되니까 산소 요구량이 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조직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당뇨 망막증은 지금 어떻게 레이저를 치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해서 재발되면 또 수술을 하고 그래서 재발되면 또 수술을 하다가 녹내장이 오고 결국은 녹내장이 오면은 안구가 짜그러들고 짜그러들면은 또 안구를 적출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언제부터는 망막증의 치료 개념을 저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폰트가 좀 많이 찌그러집니다. 제가 저기 아이패드로 지금 전환을 해서 하는 관계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 카페 글들 보면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다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주로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LCHF가 모두에게 적합한 식단인가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식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저탄고지식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합한 식단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저탄소 고지방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게 있습니다. 저탄소 고지방식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산업화의 산물들, 그러니까 정제당분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그리고 내 몸에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서 좋은 지방의 섭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나온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럼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정제당분, 가공식품, 트랜스지방이 몸에 잘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이것들을 안 먹는 게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스리랑카 당뇨협회에서 만든 경고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담배 그리고 이제 슈가, 설탕 이렇게 해놓고요. 나머지는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죠. 예. 그 당은 담배와 같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찾게 되고 대뇌를 자극하고 혈관을 좁히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6초마다 한 생명을 앗아간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당분을 줄여야 되는
우리 특히나 우리나라 음식들은 예전에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분들한테 이런 식단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경상도 식단만큼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 그 안동 뭐 김해 이런 데서 먹던 제사밥 밥 보면은요 특별히 당분이 안 들어갑니다. 항상 뭐 짠지 거기에다가 뭐 밥 조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자연 해산물들 위주로 먹었거든요. 경상도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설탕이 더해지고 고춧가루가 더해지고 뭐 여러 가지 더해지면서 맵, 단, 짠 콜라보가 되죠. 예.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빨리 누명을 쓴 건 뭘까요? 단맛일까요? 아닙니다. 짠맛입니다. 그죠? 나트륨을 줄여야 된다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 매운 음식과 단맛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영어입니다. 근데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영어 슬라이드 몇 장 없거든요. 예,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먼저 보시면 간을 무리하게 해서 손상을 시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과당이 나쁩니다. 포도당은 그래도 에너지원으로 바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합 당분들, 뭐 현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당질들은 사실 장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의 혈당을 확 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과당은 간에서 지방간을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얘들은 먹어봤자 간만 힘들게 하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올려주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그게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고 해서 요즘 우리가 많이 먹기를 권장하는 건강식이 있죠. 과일. 근데 예전에 먹는 과일하고 요즘 먹는 과일이 다르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살았을지언정 지금 원숭이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이 바나나들을 먹으면 다 암 걸려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자, 당은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식욕을 억제시켜주고요. 포만감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갈수록 조금씩 더 덜 먹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사의 어떤 기능 부전들을 죄송합니다. 제 말씀 잘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은 인슐린을 자극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제가 지금 모니터 3개를 보고 있다 보니까 막 헷갈리네. 그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을 억제해서 더 많이 먹게 하고 그리고 또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리고 대사 기능을 엉망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살찌게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고 혈압을 올립니다. 그리고 요산을 올립니다. 이 요산칠은 사실은 우리가 통풍의 원인을 뭘까요? 요산이 올라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통풍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은 몸의 염증과 대사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산이 올라가는 것은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는 작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퓨린체가 올라가는 음식들을 무조건 제한해야 된다 해서 우리는 맨날 고기 줄여라, 술 줄여라 이렇게 했죠. 사실은 당분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요산 수치가 높고 몸에 있는 염증 수치가 많을 때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올라오고 통풍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염증을 억제시킨 상태에서 몸을 전체적인 대사적인 부분들을 고쳐나간다면 오히려 당분을 줄이는 것이 통풍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고기가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연어 스테이크. 근데 저도 이거 펑그림이라서요. 원래 여기에 소고기가 하나 타 오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같은 800kcal 오른쪽에 각설탕과 왼쪽에 연어 비교가 될까요? 사실 우리는 단순한 에너지원으로 이때까지 음식을 바라봤죠.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같은 칼로리인데 어떤 게 더 건강할지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케톤식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일단 명백하게 알려진 게 당뇨와 심혈관 지표들 그리고 이제 체중 감소 그리고 간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드름이라든지 피부 질환, 그리고 신경계 질환, 그리고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케톤식은 그 흥분성 뉴런의 활성을 감소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생성 유전자를 발현시켜주고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게 되죠. 그리고 최근 30년 동안 그 지방에 대해서 그 지방이 썼던 누명들은요 이제 거의 벗겨졌다고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특히나 나쁘다고 지부되어 왔던 이 포화지방은 오히려 우리 몸의 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클린 에너지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지방이 누명을 쓴 이유는 탄수화물 때문이죠. 2016년도에 그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신 이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요, 그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이라는, 자가 포식 작용은 세포가 이제 나 스스로가 치유를 하는 거죠. 그 자가 포식 작용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셔갖고 이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가 포식 작용은요 대부분 어떤 상태에서 나냐면은 단식 그리고 케톤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케톤식이 세포를 청소하고 나아가서 암세포까지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아주 중요한 연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초 그 미국에서 저기 아마존에서는 베스트셀러로 건강 책으로 이 두 권이 소개가 됩니다. 왼쪽은 단식이고요, 오른쪽은 지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치료하자는 그런 거죠. 조만간에 그 이 두 권 다 번역서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카페의 운영자이시면서 우리 카페에서 저탄고지로 웹툰을 그려주시는 에미 폭스님, 지금도 와 계시는데요. 에미 폭스님이 그려주신 그 일본에서 그 케톤체로 일생을 뚱뚱해지는 6가지 룰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탄수화물을 제한해라.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라. 그리고 코코넛 오일과 같은 좋은 지방을 먹어라. 야채를 듬뿍 먹고 천천히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수면을 충분히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활용 이래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일본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답니다. 일본은요, 방송에 나오는 모든 컨텐츠들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그런 쪽으로 나가는 쪽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극적으로 빵빵 터뜨리는 문화는 아니랍니다. 홍 작가님 위험한 일 하신 거죠, 일본 같으면. 자,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일본에는 아직까지도 지방은 나쁘다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쪽에 있는 당질 제한 커뮤니티에서 하는 말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오니쿠 타베나사이, 그냥 고기 먹으라는 거죠. 자, 지방은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저탄고지 하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지방이 만병통치약일까요? 실제로 뭐 저탄고지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뭐 최근에 완전 무결한 식단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분들이 실제로도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감히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있을까요?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아까 전에 이제 최윤 교수님이 많은 오해를 풀어주셨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축산이 조금 더 발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채소. 사실 채소의 지금 재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축산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가격 대비 이런 효율성만 강조하게 되고요. 이런 우리 축산 쪽 같은 이런 자성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가 문제라기보다는 제초제와 성장 억제제에 길들여져 있는 깻잎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그리고 그 많은 그 이모작도 3모작 돌리면서 계속 하우스에서 뽑아내는 그 채소들에서 땅에 있는 영양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뭔 영양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야채 많이 드세요라고. 농약을 얼마나 더 드시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방을 음식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방이 만병통치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은 스트레스의 문제, 장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세와 관련되어 있는 척추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환경 호르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지는 없겠죠. 왜 제가 트럼프로 해놓는지 아시나요? 우리 카페에 보면은 글들, 우리 카페도 그렇고 이제 우리 옆 카페에 있습니다. 한국 최대 카페 커뮤니티, 우리 키토제닉 다이어트. 거기에 이제 나오는 글들을 제가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 더 드세요. 지방 더 드세요. 살이 안 빠지는 원인은 지방을 적게 먹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을 더 드세요. 과연 이 말이 정답일까요? 아나키 사태 아시죠? 이 아나키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이 아나키의 문제를 일반적인 분들하고 좀 다르게 봅니다. 아나키에서 뭐 저기 수두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애들 예방 접종 마치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그 아토피 있는 환자들한테 막 수술 먹이고,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엽기 행각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수순 장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의 어떤 백신들이 결국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을 하기는 힘든 거죠. 그럼에도 저는 이 아나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따라가는 어떤 파퓰리즘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 카페 안에는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났으니 내 말만 따라, 이게 무조건 맞아. 본인들이 보는 책들은 다양하고요. 거기에서 얻는 방식도, 지식에 대한 정보도 다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각각의 의견이 다르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데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중지를 모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자기 본인 스스로가 다 파악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만큼 모아놓을 테니까 이것만 따라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어떤 본인들이 경험한 대로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압박을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라던데, 누구는 이렇게 하다던데. 결국은요, 내가 한 길을 가는 게 중요한데, 이 길을 가는데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뒤로 한 발 가세요, 앞으로 한 발 가세요, 이러다 보면 제자리에서 뺑뺑이 돌거나 오히려 뒤역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병원에 오는 저탄고지 환자들, 사실 제가 이 저탄고지식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 제 첫 번째는 당뇨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기들의 아토피 질환, 그리고 근시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안과를 하면서 이 당분을 제한을 하면서 엄청, 또 어제 온 환자분인데요. 뭐죠? 어제 온 환자분이 이제 다시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 아기가 행동 발달 장애가 있어요. 6살인데 너무 과잉 행동이 심하고, 그래서 근데 애가 항상 눈을 깜빡거리고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부산에 있는 여러 대학병원들을 돌아다니고 뭐 서면이니 뭐 해운대니 잘하는 병원들을 다 돌아봤는데 번번이 시력 검사를 다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딱 2주만 탄수화물 다 끊고 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고 애가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첫날 왔을 때는 그냥 병원만 방방 뛰어다니면 뛰어다녔지 정말 검사실에 앉히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 0.8 시력검사 잘하고 그대로 집에 갔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 당뇨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을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진행성으로 알려져 있는 녹내장, 황반변성도 어느 정도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탄수 고지방식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좀 받고
식단을 좀 운용을 하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영양 대사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를 조금 기능의학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갖고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 그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인 내 몸 내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 오시는 분들의 문제는 식단을 본인들이 잘 못해서입니다. 식단을 본인들이 잘 못해서 오셨는데 내가 살이 안 빠져요 하면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해 주세요, 무슨 검사해 주세요 하고 났더니 검사비가 수십만 원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게 왜 생기는지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다이어트닥터닷컴에서 이제 그 18가지의 어떤 그 체중 감소에 대한 팁입니다. 뭐 영어로 쭉 적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그 아주 성대한 로우캅 컨벤션이 열리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중지의 그 저탄고지 그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여기에 eat more fat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뭡니까? eat real food입니다. 네. 그냥 자연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지방만 먹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살을 빼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살을 빼는 과정을 우리가 지방 태우는 몸이라는 책도 나왔지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걸 아궁이의 아궁이를 온돌방을 데우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아궁이 온돌방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불을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궁이 안에 여러 가지 장작을 좀 넣고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죠? 근데 불이 잘 안 붙으면 어떻게 해요? 불을 좀 붙여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 전날에 아궁이 썼던 사람들은 다음날 바로 불리면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한 1년 명절 때 가서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데 안에 이끼도 끼고 습기도 끼고 지나가던 개가 오줌도 싸고 하고 막 이상한 봉지 같은 것도 던져놓고 이럽니다. 근데 거기 바로 장작에 불 붙인다고 불 붙을까요? 절대 안 붙습니다. 결국은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꾸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요, 몸의 에너지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 끼를 충분히 먹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단 한 끼를 충분히 먹되 최대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탄수화물을 줄임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인슐린이 분비된다는 걸 아궁이로 표현을 한다면요, 인슐린은 아궁이에 불문을 닫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탄수화물을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번개탄이라 이야기합니다. 탁 붙이면 불 팍 떠오르죠. 탄수화물은 터보 에너지거든요. 과급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우리가 아궁이를 때우는데 번개탄을 넣어서 불을 붙입니다. 불 확 타오르겠죠. 너무 뜨거워라 이러면서 저기 방에 있는 온돌방 보니까 방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가서 열심히 불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돼요? 식겠죠. 그럼 너무 또 추워. 또 나가서 또 불 피쳐가 번개탄을 뿌립니다. 번개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밤 잠은 잘까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런데 몸을 갖다가 장작불을 열심히 태우는 몸으로 바꿔가지고 살살살살 따라올리면 하루 종일 한 번 잘 태운 몸이 따뜻하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인 지방을 더 드세요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 제가 갔던 어떤 피렌체의 아주 유명한 맛집입니다. 티본 스테이크. 이게 얼마짜리냐면 1.27kg짜리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 가격이 25,000원밖에 안 합니다. 5만 원. 죄송합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여기 티본 스테이크가 등심과 안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지방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먹으면 다음날 살찝니다. 왜일까요? 단백질량이 많거든요. 자, 근데 웃긴 건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서 식단을 올리면은 지방을 더 드세요. 자, 여기에 버터 50g 더 먹으면은 살이 빠질까요? 절대 아니죠. 이거 안 넘어가지? 죄송합니다.
넘어갔다. 예. 결국은 중요한 건 탄수의 양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양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탄단지 비율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들 중에 꼭 따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오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분들은 탄단지 비율을 따지지 말고 탄수화물만 제한한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그럼 틀어주시겠습니까? 다음 교장 말로 할게요. 제가. 이거 앞으로. 네. 일로 주시지는 좀 힘든가? 예. 아니 앞으로. 예, 자, 이건 뭘까요? 이것도 역시나 범일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복국집입니다. 자, 지방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친구를 누구랑 가서 이제는 해장하고 싶다 그래서 복국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딱 나와서 먹었어요. 다른 거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달달구리한 오뎅에다가 밥에다가 초장에다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길 가니까 버터를 챙겨가야 될까요? 그냥 여기서는 이것만 드시면 됩니다. 드시고 나면 배가 고플 수 있죠. 그 다음 끼니에 그냥 고지방, 좀 지방한 음식으로 그냥 저탄수 고지방 음식으로 충분히 드시면 돼요. 근데 왜 내가 몇 끼니 꼭 지방을 채워서 꾹꾹 먹어야 되냐? 그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강박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죠.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아궁이의 그 전 상태처럼 타이트한 케토제닉 식단이 모두에게 적합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예를 들어서 70살 되신 어르신이 왔어요. 당뇨도 있고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따님이 열심히 이제 고지방식을 해서 살도 빼고 좀 건강해진 거예요. 데리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본인 아무 생각이 없으셔요. 근데 심지어 그분이 뭐 그렇게 혈당 조절도 나는 잘 되고 난 잘하고 있는데 꼭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분한테 갑자기 밥 드시지 마시라 하고 그분한테 갑자기 뭐 지방을 더 드세요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냥 설탕만 좀 줄이시고 이런 것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음 장 보시고.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지방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이 지방을 돌리는 에너지를 돌리는 영양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없다면 아무리 지방 많이 먹어도 걔는 이 TCA 사이클 돌지를 못하고 그냥 케톤으로만 갑니다. 초반에 케톤만 많이 높게 나오고 에너지가 안 느껴지고 살 안 빠지신 분들은 다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미세 영양소들이 부족한 거죠. 이걸 갖다가 유기산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유기산 대사가 망가지는 3대 원인이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 장애 문제, 스트레스입니다. 다음 장. 뭐 저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기승전장. 예. 식단을 하고 체중이 늘었고요. 뭐 그다음에 식단을 하고 알러지가 생겼어요. 탈모가 셨어요. 변비가 없었어요. 사실 그거는 다음 장에 실제로 장누수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장. 그러면 LCHF를 하고 나서 그런 증상들이 생겼으니까 이 식단을 하고 나서 장누수 증후군이 약이 됐을까요? 다음 장 보시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장누수 증후군을 만드는 거는 당분과 곡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분이 장내 세균총을 교란을 시키고 그 곡물이 이제 소화가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곡물에 들어가 있는 항영양소들이 결국은 장세포를 악화시키고 면역세포를 자극을 해서 항체를 만들고 염증을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염증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뭐 자가면역 질환, 알러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저탄고지를 해야지 장누수 증후군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장 보시고. 자, 이미 내 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식단을 했는데 왜 내가 장에도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내 몸은 유해세균이 전거된 전쟁 상황입니다. 유해균과 유익균이 싸우고 있고요. 중간에는 중간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 회색 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얘들이 쌤 얘로 갖다 붙고요. 절로 갖다 붙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는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나 매운 음식들, 고추와 마늘 이런 거 많이 먹게 되죠. 또 알러지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뭐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그 다음에 계란, 유제품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은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돼서 오히려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음식을 다양하게 먹지를 않고 오로지 치즈, 달걀, 삼겹살, 마늘, 김치만 먹는 거죠. 그런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음 장.
보시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장누수 증후군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장을 갖다가 힐링시키는 가장 빠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단식입니다. 왜? 단식을 하게 되면 장이 쉬게 해주고요. 영양소들이 썩어서 염증을 만드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포 자체가 그 자생력을 가지고 다시 힐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단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식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단식하고 나서 오히려 더 장이 더 안 좋아지고 살이 찌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또 왜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식에 관계됩니다. 우리가 일반 키톤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케톤식과 우리가 먹는 식단 너무나 다른 거죠. 결국 단식, 간헐 단식이든 3일 단식을 하고 나서 아까처럼 똑같이 그렇게 먹는 겁니다. 치즈 먹고 생크림 먹고 달걀 먹고 삼겹살 먹고 마늘 먹고 고추 먹고 그러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리해 놓은 장누수 치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LCHF는 저절로 먹는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 식욕을 갖다 떨어뜨리고 포만감을 늘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왜 이 입맛이 계속 터질까요? 뭐 이런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은요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고. 다음 장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스트레스 가운데는 또 치팅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치팅이라는 거는 갑자기 우리가 저탄수식을 막 하다가 갑자기 막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는 후회했어, 큰일 났어,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부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끼 그냥 그렇게 드셨어도 그 다음 끼니로 그냥 철저하게 케톤식으로 먹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당뇨 환자들은 혈당에 대한 그 민감도가 확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저탄을 하다가 갑자기 먹으면은 오히려 그때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 장. 자, 이 환자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약을 갖다가 네 가지를 드셨던 분입니다. 당뇨약을. 그래가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뭐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막 그 뭐죠 저기 가셨던 분이에요. 저기 그 어디고 인슐린 맞으러 입원하셨던 분인데 저랑 식단하자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약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대박이라고 했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지신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오신 겁니다. 이제는 삼겹살 질리가 도저히 못 먹겠어요, 선생님.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음 장에 출혈이 돼가지고 시력도 떨어지시고 결국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유리체 절제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장 보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식단을 하면서 호르몬 불균형들이 다 좋아지신다는 분이 있어요. 뭐 생리가 좋아졌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아니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는 이만큼 있어요. 근데 케톤식은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유턴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호르몬 불균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자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의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내 몸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기를 권합니다. 이왕이면은 뭐 자문을 구하는 것들이 더 좋을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을 무조건 빼야 돼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것도 막 계속 간다면 결국은 몸은 더 망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식단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 식단을 통해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고. 자, 식단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 이제 그 하는 목적이 뭐였느냐를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다이어트였고 이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중에서 살이 빠지시는 분들을 물어보니까 50% 정도는 살이 빠졌고 50%는 안 빠졌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빼는 보조제가 있다면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90% 이상이 먹겠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체중이라는 데 예민해서 체중이 노예가 되고 내가 너무 살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 민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온 환자분은 살이 안 빠진다고 찾아오셨는데요. 몸무게가 38kg이었습니다. 결국은 저탄수화물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망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살을 빼는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다음 장. 자, 기억나십니까, 선생님들?
자, 이거는 우리 그 무한도전 촬영지에서 우리 지방에 놓으면 제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했던 그 장소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무한도전 오프닝 찍는 장소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저탄고지 의사들은 이때부터 우리만의 무한도전을 시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어쨌든 각자의 사정은 있지만 너무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카페,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온라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카톡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진료실에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기적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서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잘못이 내 잘못이라서 살이 찌고 내 잘못이라서 병이 오고 이랬던 부분은 결국은 어쨌든 내 몸의 호르몬들의 작용이었고요. 우리가 그냥 좋은 것만 찾아 먹다 보면 우리는 다시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장. 고기는 저탄고지인들한테는 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때까지 고기는 항상 나쁜 걸로만 인식되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희들한테는 정말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존재거든요. 정말 좋은 고기를 생산해 주시고 그리고 발전시켜 주시고 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서든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축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